요즘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머리숱이 너무 줄었네. 빗질만 해도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었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중년 이상 남성의 약 70%, 그리고 여성의 절반 이상이 탈모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요즘 의학계에서는 탈모를 혈관성 질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과 건강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김지훈입니다. 20년 넘게 중노년층 분들의 탈모, 관절, 소화기 문제를 함께 나누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머리숱을 늘리는 비법이 아니라 탈모가 왜 혈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머리숱을 지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기 쉽게 조곤조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탈모에 대해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이 싹 정리되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탈모 예방법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셨던 적 있으세요? 탈모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나이 들면 다 빠지는 거지 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머리숱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더 소중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탈모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자존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탈모는 속도가 빠르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침마다 베개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빗질할 때마다 손에 엉겨 나오는 숱 없는 머리, 어느 순간 사진 속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머리가 비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감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머리숱이 줄어들면 외출도 꺼려지고 모자를 자꾸 쓰게 되고 모임이나 사진 찍는 자리에서는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거나 TV 광고에 나오는 탈모약, 샴푸, 영양제 등을 써보지만 많은 분들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돈만 쓰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표면적인 증상만 건드리고 탈모의 진짜 원인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두피만 씻고 머리카락만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결과일 뿐 그 뿌리인 모근, 그리고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8살 김기석 어르신은 은퇴 후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삼고 계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머리숱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샴푸도 바꾸고 TV에서 본 탈모 영양제도 드셔보셨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피로감만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두피 혈류가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간단한 두피 자극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3달 만에 머리숱이 차츰 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3살 박현자 여사님은요. 젊을 때는 머리숱이 많아 걱정이 없었지만 갱년기 이후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며 거울을 보기 싫어진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머리숱이 너무 적어 스타일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계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혈압약을 오래 복용 중이셨고 말초혈관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혈류 개선과 혈관 기능 강화에 도움되는 간단한 루틴을 따라 한 결과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숱이 더 많아졌다고 신기해한다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탈모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혈관 건강,
특히 두피로 이어지는 말초혈관의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연한 샴푸나 약물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동안 잘 몰랐던 탈모의 숨겨진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탈모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탈모를 단순한 머리카락 문제가 아닌 내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실 겁니다. 왜 탈모가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 바로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탈모를 막고 되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뿌리, 즉 모근을 통해 자라납니다. 이 모근은 피부 아래의 아주 얇은 혈관들, 소위 말하는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모근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점점 약해지죠. 결국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끊기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텃밭에 물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물이 잘 흐르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죠. 모근도 똑같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두피를 자극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쉽게 말해 두피 마사지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톱 대신 손가락 끝을 사용해 이마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 혈액순환이 느려질 때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 방법은 69살 남성분이셨던 정상호 어르신께서 직접 실천하신 방법입니다. 이분은 손주 돌보며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저녁 5분씩 두피 마사지를 한 결과 석 달 만에 정수리의 머리카락 밀도가 육안으로도 느껴질 만큼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두피 혈류를 돕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토마토, 달걀 노른자, 현미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고 등 푸른 생선의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이신 강말순 여사님은 기름진 육류 위주의 식습관에서 생선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신 지 2달 만에 모발이 끊기는 횟수가 줄고 빗질할 때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머리를 감는 시간과 물 온도를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늦은 밤에 머리를 감는 습관은 두피의 회복을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두피의 모공을 과도하게 열어 모발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정확히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저녁 8시 이전에 머리를 감고 자연 건조나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시는 박현자 여사님도 기존에는 밤 12시 넘어 머리를 감고 바로 주무셨는데 이 습관을 고친 뒤 정수리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한 달 후부터는 빗질할 때 머리카락 빠짐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혈압과 혈당 관리는 탈모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말초혈관이 쉽게 손상되는데 이로 인해 두피까지의 혈류가 제한되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이고 꾸준한 걷기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1살 이태호 어르신은 당뇨로 인해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셨지만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꾼 결과 병원 검진에서도 두피 혈류 수치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두피 근육을 긴장시켜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영향이 탈모로 곧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이완되고 두피까지 혈액이 도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66살 남성분인 조상일 씨는 회사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겼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0분 동안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인 뒤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각각 따로 봐도 효과가 있지만 하루에 단 몇 분씩이라도 함께 실천하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의 핵심은 바로 모근까지 영양을 보내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탈모와 말초혈류량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으며 국내 대학병원 피부과 자료에 따르면 탈모 환자의 상당수가 두피 혈류량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단순히 유전이나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혈관 건강,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5가지 방법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천을 더 쉽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령과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탈모 개선법, 좋은 말이긴 한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 일과 속에 이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넣는 구체적인 방법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두피 마사지를 위한 손가락 또는 나무빗. 도구 없이 손으로도 충분하지만 손가락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빗살이 넓은 나무 빗이나 실리콘 두피 마사지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위한 식재료들 등 푸른 생선, 호두 같은 견과류, 토마토, 달걀 노른자, 현미, 미역 등 집에 쉽게 구비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온도 조절 샤워기나 세면기, 그리고 두피 전용 샴푸 한 가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천연 계열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루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크게 아침, 점심, 저녁 3시점으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시간 루틴인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혈류를 깨우는 데 집중합니다. 1단계는 기상 후 바로 두피 자극 스트레칭을 합니다. 침대에 앉아 손가락 10개를 머리에 올리고 앞이마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에서 뒷머리까지 원을 그리듯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걸 한 번에 3분, 하루 2-3번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2단계는 혈관에 좋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하세요. 밥은 흰쌀보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반찬은 두부, 삶은 달걀, 토마토 슬라이스와 같은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으로 구성하세요.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과 오후의 루틴 연결입니다. 낮 시간에는 혈관 기능과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3단계는 오후 걷기 운동입니다. 식사 후 가볍게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걸을 수 있는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공원이나 실외 산책로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4단계는 수분 섭취 체크입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자주 나눠서 드세요. 녹차나 둥글레차도 혈관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시간 루틴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두피 진정과 회복에 집중합니다. 5단계에는 저녁 8시 이전에 머리 감기인데 물이 너무 뜨겁지 않게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샴푸는 두피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거품을 낸 후 손가락 끝으로 살살 문지르듯 머리를 감아줍니다. 6단계는 머리 말릴 때는 찬바람 또는 자연 건조를 하는데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자극하니 꼭 찬바람이나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말리기를 추천드립니다. 7단계는 취침 전 간단한 명상 또는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자리에 누워 배에 손을 얹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5분 정도 반복하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두피까지 혈류가 잘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추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따뜻한 수건을 이마나 정수리에 올려 열 자극을 통한 혈류 촉진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뜨겁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강도 안내를 요약해 보자면 두피 마사지는 하루 5분씩 2회 이상, 걷기 운동은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머리 감기는 하루 1회, 밤 8시 이전, 식단 조절은 매끼 식단에 한 가지 이상 혈관 건강식품 포함, 수분 섭취는 하루 6잔 이상, 스트레스 관리는 명상 5분에서 10분 매일. 이런 루틴을 하루 이틀 해선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4주에서 8주 정도만 유지해 보시면 머리카락의 빠짐이 줄어들고 두피가 덜 가렵고 자주 기름지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실천은 작게, 변화는 크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처음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정직해서 꾸준한 관리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3분 마사지, 낮에 30분 걷기, 저녁에 미지근한 물 샴푸, 이 세 가지만으로도 탈모 개선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따라 하셔도 머리숱을 지키고 탈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과도한 샴푸 사용입니다.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샴푸를 하루에 2번씩 쓰거나 거품을 내서 오래 방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샴푸는 모발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샴푸는 하루 한 번, 밤 시간에만 사용하고 거품을 낸 후 두피에 1분 이상 두지 않고 바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과 드라이기의 고온 바람 사용은 두피의 보호막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과 찬바람 건조를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둘째, 특정 상황이나 질환이 있는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모근에 도달하는 혈류가 일반인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단순히 탈모약이나 샴푸에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 기저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잘 부스러지며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단백질과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섭취, 보습력이 좋은 두피 전용 에센스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탈모 관리 효과를 높이는 생활 속 보완 방법입니다. 하나, 수면 시간 지키기.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세포를 재생하고 두피 조직을 복구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면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 담배와 술은 탈모의 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주는 호르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모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주는 탈모약과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 중이라면 금주는 기본입니다. 셋, 모자를 오래 쓰는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답답하고 습한 환경이 장시간 유지되면 두피에 열과 땀이 쌓이고 모낭이 막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외에서는 햇빛이 강할 때만 착용하고 실내에 들어오면 꼭 벗어두세요. 넷, 머리카락을 당기는 스타일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남성분의 경우 머리끈으로 동여매는 스타일,
여성분은 꽉 묶는 포니테일 등은 모근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탈모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십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탈모 유전자가 있어도 관리하기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탈모약은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 약은 복용 중단 시 효과가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 조절과 혈류 개선, 생활 습관 관리가 병행된다면 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나이 들어 당연한 일이라고 넘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 자체보다 혈관의 탄력 저하와 영양 공급 불균형이 더 큰 원인입니다. 즉,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나이 들어도 머리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스트레스를 억지로 없애야지가 아니라 하루에 5분이라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작은 평온이 두피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탈모 관리 중에는 과도한 샴푸, 뜨거운 물, 고온 드라이기를 피하세요.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선 기저질환 조절이 우선입니다. 수면, 식습관, 흡연, 음주, 모자 사용 등 일상 속 습관도 탈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내 몸을 이해하는 쪽으로 시선을 바꿔보세요.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앞으로의 탈모 관리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모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 생활 실천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머리숱을 회복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옆집 이웃 혹은 내 친구일 수도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탈모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이호성 어르신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며 오랜 기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고 특히 정수리 부위가 훤히 보이면서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찍을 일이 있었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이호성 어르신은 저희와 상담을 시작하셨고 하루 5가지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전에 머리 감기, 하루 2번 두피 마사지, 식사에 등 푸른 생선과 현미 추가, 매일 30분 걷기 운동, 매일 10분 이상 명상과 폭식호흡, 이 생활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병원 두피 검사에서 정수리 모근의 밀도가 초기 대비 약 50% 증가했고 눈으로 보기에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면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모자 없이는 외출 못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모자 안 쓰고 나가요. 약국에서 머리숱 많다는 말 듣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66살의 김정숙 여사님이 자신감을 회복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김 여사님은 대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으로 갱년기를 지나면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고 앞머리 라인이 점점 뒤로 밀리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어머 사장님 오늘 힘드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얼굴이 늘 지쳐 보였어요. 머리가 얇아지니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불규칙하셨기 때문에 먼저 수면 루틴을 조정하고 두피 혈류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과 머리 감을 때마다 손가락 지압으로 혈자리 자극을 반복하셨죠. 그 결과 2달 만에 머리카락 빠짐이 절반 가까이 줄고 3달째부터는 주변에서 머리카락이 더 진해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고데기도 할 수 있고 앞머리도 내릴 수 있게 돼서 예전의 나를 찾은 느낌이에요.
손주 돌보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더 이상 모자 안 써도 돼서 좋아요. 74살 전영철 어르신의 꾸준함이 만든 기적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어르신은 충청북도 옥천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머리숱이 거의 남지 않아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고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은 강의에서 탈모는 혈관 문제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식단은 염분과 육류 줄이기, 운동은 하루 만보 걷기, 명상은 매일 아침 20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죠. 정확히 4개월 후 서울에 있는 손녀가 오랜만에 내려오며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염색하셨어요? 전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걷기와 두피 마사지를 거르지 않으며 건강한 몸을 만들었더니 머리도 다시 살아나더라며 웃으십니다. 이처럼 특별한 약이나 시술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도 탈모는 눈에 띄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례들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최근 건강정보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장년 탈모 대상자들의 약 68%가 3개월 내에 머리카락 빠짐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약 35%는 시각적으로 머리숱이 늘어난 것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리카락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외출이 두려웠던 분이 산책을 즐기게 되고 모자를 꼭 써야 했던 분이 당당하게 머리를 드러내며 사진을 찍고 자존감이 낮았던 분이 다시 취미 활동과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머리숱을 회복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주인의식과 생활의 변화 덕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탈모는 고립된 증상이 아닙니다. 내 몸 전체, 특히 혈관과 생활 습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실천하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함께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간결하게 기억하시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모는 단순히 남성 호르몬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탈모를 혈관성 질환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둘째, 혈류를 돕는 생활 습관이 탈모 예방의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로 머리 감기, 꾸준한 두피 마사지, 혈관에 좋은 식단,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샴푸 하나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약과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두피, 건강한 머리숱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두피 마사지 3분, 따뜻한 물로 머리 감기, 걷기 30분, 이 3가지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루틴이 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현미밥 한 공기, 토마토 반 개, 견과류 한 주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조금씩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변화는 느리게 오는 것 같지만 한 달, 2달 지나면 확연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탈모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지금까지 빠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탈모 온 거야 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실천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들거나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 매일의 작은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머리카락은 건강이 신호입니다. 내 혈관이 건강하면, 내 몸이 순환이 잘 되면 머리카락도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에 달라진 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머리숱이 늘어나면 자신감도 되찾고 외출도, 사진 찍는 것도, 모임에 나가는 것도
예전처럼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았다. 나는 이걸 실천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이런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주변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성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